김연경의 공격은 일본전에서도 돋보였지만 김연경 한 명으로 일본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서브 리시브 난조 속에 첫 세트를 25대 13으로 힘없이 내줬습니다. 김연경의 공격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2세트를 따냈지만 일본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표팀은 서브 리시브와 수비에서 현격한 기량 차이를 드러내며 일본에 3대1로 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일본의 16연승을 거뒀지만 지금은 일진 간 맞대결에서 5년째 승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기 부족 속에 과거에 비해 정신력까지 떨어지면서 여자 배구의 위상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負けてばかりいたので、非常に韓国が一番強かった時だと思います。ただ、今の韓国は大きい選手、新しい選手で今世代をチェンジしている時なので、今は仕方ないけど1年 우리나라는 준결승에서 아시아 최강 중국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결승 진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윤입니다. 한국 남자 골프 최고 권위 한국 오픈에서 차세대 골프 황제를 꿈꾸는 영건들이 첫날부터 접전을 펼쳤습니다. 김봉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트 우즈로 꼽히는 뉴질랜드 동포 데니리와 일본의 골프 천재 이시카와료, 거기에 한국의 장타자 배상문까지 신세대 삼총사는 폭발적인 드라이브 샷을 뽐내며 갤러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과감한 공략으로 타수를 잃기도 했지만 3명 모두 한타차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시카와료가 1언더파로 2분파에 그친 배상문과 데니리에 한 발 앞섰습니다. 되게 과감하게 젊은 선수들답게 또 플레이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의젓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본받을 점도 있고. いいゴルフができたと思います。ダニー・リー選手と、ベーサーム選手と、素晴らしい組み合わせの中で、なんとか我慢してプレーできたと思います。 유럽파 로이 맥킬레이도 2분파로 삼총사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한중 탁구 커플 안재영 자오지민의 아들로 관심을 모은 US 아마추어 오픈 우승자 안병훈은 좌우파 82권에 그쳤습니다. 세계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이승우가 2분파 22권으로 첫날을 마친 가운데 김대현 등이 4언더파로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내셔널 타이틀 한국 오픈을 향한 차세대 골프 황제들의 뜨거운 접전은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악착 같은 승부로 감동을 주었던 여자 농구 대표팀이 이번엔 인도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해서 2회 연속 아시아 정상 등극을 노립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 최악의 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한국 농구. 여자 농구 대표팀이 위기의 한국 농구를 살릴 해결사로 나섭니다. 임달식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늘 결단식을 갖고 아시아 선수권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전승 우승으로 8년 만에 되찾은 아시아 정상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승과 더불어 또 세계 출전 선수권 티켓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인도에서 개막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6개국이 참가해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상위 3팀에겐 내년 체코 세계 선수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10cm나 큰 중국이 최대 걸림돌이지만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보여준 끈질긴 승부를 펼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가장 제일 껄끄러운데요. 열심히 연습하고 또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하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결전지 인도로 출국합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늘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 건립을 위한 협정식을 갖고 내년 10월까지 총 7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규격의 야구장 2개가 포함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스포츠 보급에 앞장선 서울 YMCA는 오늘 체육운동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한 한국체육운동 100년사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실점 위기를 효과적인 투구로 극복하고 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해외 스포츠 김기범 기자입니다. 6대4로 앞선 8회 우사 2, 3루. 박찬호는 볼넷 하나를 허용한 뒤 나머지 3타자를 범타로 막아
한 점만을 내줬습니다. 세이브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박찬호의 효과적인 투구로 필라델피아는 6대5로 이겼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추신수는 텍사스전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첫 세트를 6대0으로 따내며 2대0으로 앞서 나간 페더러. 3세트에선 소더링의 거센 반격에 주춤합니다. 페더러는 소더링의 추격을 3대1로 따돌리고 US 오픈 4강에 진출했습니다. 2004년부터 22번 연속 메이저 대회 4강에 오르는 대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열정만큼은 젊은이들에게 뒤질 게 없습니다. 힘껏 트랙을 달리고 투포환까지 던집니다. 55세 이상 노인들이 참가하는 세계 골드 마스터스 대회. 일본의 미야자키 씨는 99살의 나이로 출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내일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밤사이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진 않겠습니다. 요즘 10여일째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또 내일 내리는 비의 양도 적을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였는데요.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점차 흐려져 밤늦게 중서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밤사이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이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7, 대구가 2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낮에도 한결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9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